여러분, 제가 요즘 부쩍 중국의 위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중국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헝다그룹에 대한 어떤 위기설에다가 전력난에다가 또 시진핑의 어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다가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분기에 여러분, 지금 4.9%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올 1분기가 얼마예요? 18.3% 성장했어요.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성장했죠.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를 8%가 떨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18.3%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게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13.6%잖아요. 13.6% 성장을 해야 되는데 18.3%는 보복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분기 7.9%까지 떨어지더니 급기야 3분기에는 4.9%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4.9%는 중국의 성장률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의 성장률은 6% 정도는 계속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중국의 그 큰 덩치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제대로 굴러가요. 이게 4.9% 나아가서는 지금 4분기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그 큰 덩치가 굴러갈까요? 만약에 굴러가지 않으면요. 그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예요. 중국이 여기저기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도 부동산 기업들이 점점이 지금 망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동산 기업들이 저렇게 망하면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의 부동산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여기에는요. 투자, 생산, 소비 지금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업 생산 증가율이 9월에 3.1%까지 떨어졌어요. 3.1%까지. 지금 1월, 2월 사이에는요. 35.1%까지 올라갔던 것이 3.1%까지 떨어졌으면 평균 산업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 생산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국은 전력난도 여기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 시진핑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형다그룹의 파산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 증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생산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도 올 1월 2월에는 35%가 늘어나던 고정자산 투자율이 9월에는 1월에서 9월까지 다 합쳐서는요. 7.3%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장의 가동이 그만큼 안 되고 공장이 그만큼 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7.3%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워낙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게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소비는 안 떨어집니까? 소비도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도 1월에서 2월, 3월까지는요. 34.2%가 늘어날 정도로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장난 아니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는 최하까지 떨어졌다가 9월에 약간 반등 4.4%까지 늘어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소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요. 소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 전체에 지금 신호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호가 오고 있다. 결국 말입니다. 소비 떨어지죠. 투자 떨어지죠. 생산 떨어지죠.
이러니 중국 경제 성장률이 4.9%로 내려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문제는 앞으로예요. 문제는 지금 4분기 괜찮을 건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분석이 4분기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고요? 중국의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으냐? 59.1%예요. 59.1%. 그런데 헝다그룹이 파산했잖아요. 파산하고 위기잖아요. 게다가 다른 기업들 뭐 화양연이라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산 수순을 밟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감이 뒤따르고요. 부동산 개발업체 12개 중에 제대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한민국과 똑같이 선분양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배워갔으니까. 선분양해서 그 돈을 받아서 부동산 개발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이던 부동산이 아파트가 공사를 더 이상 재개를 못해서 유령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됩니까? 돈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충격을 엄청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이 부동산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나 됩니다. 미국은 4%밖에 안 돼요. 10%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이게 결국 말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전력난도 지금 쉬이 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1개 성 중에 21개 성에서 전력 제한 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겨울로 가면 갈수록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이 그만큼 덜 돌아갑니다. 거기에 따른 충격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4분기도 여러분 중국의 경제 성장은 더 떨어질 거다. 지금 6% 이상 전망을 하는 데도 있었지만 지금 자칫 잘못하면 6% 간신히 넘길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 전망률을 낮추는 데 그쳤어요.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성장률 전망치를 8.2%까지 두다가 7.8% 정도로 내렸거든요. 6% 이상 성장한다는 이야기죠. 노무라도 마찬가지 8.2%에서 7.7%의 어떤 성장률로 낮췄습니다. 낮춰봤자 얼마 많이 안 낮췄다. 그래도 6% 이상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을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상반기까지 수출 비중이 30%를 훌쩍 넘깁니다. 전 세계 수출 물량 중에 중국으로 30% 넘게 수출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점점 가라앉게 되면 우리의 수출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만큼 중국은 지금 경제가 위험하고 거기에 가장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중국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다가 천연가스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을까요? 중국이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달라고 지금 고개를 완전히 숙이는 모양새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분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생산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중국에서 공급망에 대한 쇼크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오게 되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경제도. 유럽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말입니다. 공급망 쇼크가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전 세계가 퍼펙트 스톰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진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한번 쓰겠습니다. 그냥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우리는 수출이 중심이 된 나라예요. 예. 공급망 위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공급망 위기는 똑같이 찾아올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수출하니까 공급망 위기가 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이 커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경제는요 지금 뭐 세계 2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G2라고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미국 경제 다음에 중국 경제인데 중국 경제가 저렇게 허지부지해서 넘어지면요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경제가 중국발 위기에서 버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